사용자 순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레더보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증과 마찬가지로 파이어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 쪽을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파이어베이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왼쪽에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 항목이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클릭을 하시고 데이터베이스를 클릭을 하시면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아직 생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화면이 나타납니다. 다만 처음에 기본적으로 파이어스토어라는 구글에서 지금 이제 새롭게 권장하는 데이터베이스 항목이 제일 위에 있고요. 기존 서비스였던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는 아래쪽에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파이어스토어는 아직 유니티에 대한 문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실 때 많이, 자료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해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를 선택을 하시면은 처음에 잠금 모드로 시작할 거냐, 테스트 모드로 시작을 할 거냐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는 잠금 모드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리드와 라이트는 반드시 인증을 하여야지만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테스트 모드로 시작을 할 경우에는 인증에 관련 없이 접근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안 규칙을 설정을 합니다. 보안 규칙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테스트 모드로 설정을 하여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성을 하시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처음에 생성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규칙은 이제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보안 규칙은 리드 라이트가 true로 누구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 이후에 유니티 SDK를 마찬가지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임포트 패키지로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를 임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 패키지를 임포트를 하신 이후에 저희가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접근에 대한 구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증에 관련된 클래스들과 마찬가지로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에디터에서 파이어베이스에 접근하도록 set editor 데이터베이스 URL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URL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구성 파일에 파이어베이스 URL이라는 이 URL 값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 구성 파일을 설정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그 파이어베이스 앱의 디폴트 인스턴스의 옵션스의 데이터베이스 URL에 이 URL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초기화는 이제 구현을 하면서 이제 다시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경로를 참조하는 데이터베이스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경로이고요. 파일 경로하고 파일 디렉토리 경로와 아주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최상위 값은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의 디폴트 인스턴스의 루트 레퍼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쓰기 위한 작업은
이 데이터베이스 레퍼런스, 즉 데이터베이스 경로에 문자열로 하위 경로를 지정을 하여 set value async를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갱신은 set value async와 마찬가지로 update children async라는 함수를 호출을 함으로써 자식들에 대한 갱신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삭제는 remove value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remove value 뿐만 아니라 set value async나 update children async라는 함수에 null 값을 입력을 해주셔도 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가 삭제가 되게 됩니다. 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는 getValueAsync라는 함수를 continue with task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 필드에 대해서 데이터 필드의 값이 변경이 되었다라는 이벤트도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듯이 value changed라는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를 해줄 수 있는 항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정렬도 가능한데 데이터 정렬에는 order by child, order by key, order by value, 즉 하위 자식 키값, 그 다음에 단순한 키값, 그리고 키값이 아닌 실제 값에 대한 정렬들을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필터링도 가능한데요. 데이터 필터링 같은 경우는 start at, end at, 그 다음에 equal to가 있습니다. start at은 지정된 수치보다 크거나 같은 항목이고요. end at은 지정된 수치보다 작거나 같은 항목, equal to는 동일한 항목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이거 데이터 정렬과 데이터 필터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파이어베이스를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사용자 순위인 레더보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왼쪽 하위에 보시는 왼쪽 하단에 볼 수 있는 유저스코어라는 데이터 오브젝트를 구현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저스코어는 단순히 유저 아이디, 유저네임, 그 다음에 스코어, 타임스탬프, 그러니까 언제 순위를 점수를 등록을 했는가, 그리고 기타 다른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는 other 데이터라는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 한 객체가 레더보드의 데이터를 구성하는 한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레더보드 핸들러라는 것을 구현을 할 텐데요. 레더보드 핸들러 같은 경우는 탑스코어즈라고 이제 그 유저들의 순위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이 파이어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여 getValueAsync라든지 setValueAsync 등의 그 스레드 베이스 함수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읽거나 쓰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스레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유니티의 메인 스레드와 직접적으로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스레드에서 유니티의 메인 스레드의 이벤트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업데이트 함수에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읽기나 쓰기 작업이 완료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이벤트를 발생하는 구조로 제가 작업을 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작업이 완료가 될 때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서 유니티 UI에 이 데이터들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하였고요. 또한 이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저들의 점수는 자동으로 정렬이 되지 않고 등록된 순서대로 리스트화 되기 때문에 이 리스트를 얻어와서 가장 큰 점수 순위를 매기는 정렬 또한 이 레더보드 핸들러에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구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유저 스코어라는 데이터 오브젝트를 먼저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유저 스코어는 데이터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모노비에이비에서 상속받지 않고요. 제이슨 포맷으로 시리얼라이즈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리얼라이제이블이라는 어트리뷰트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필요한 것은 유저 아이디와 유저네임, 스코어, 타임스탬프, 그리고 다른 정보들을 위한 other 데이터로 데이터를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필드에 접근하기 위한 경로를 지정을 해줄 텐데요. 스태틱 스트링으로 각 필드에 대한 경로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id 패스는 유저 아이디라고 지정을 할 것이고요. 유저 네임 패스는 유저 네임이라고 해줄 것이고, 스코어 패스는 스코어, 타임 스탬프 패스는 타임 스탬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other 데이터는 데이터 패스는 데이터라고 경로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생성자를 구현할 텐데요. 생성자는 단순히 스코어 뉴의 스트링의 유저 아이디, 스트링 유저 네임, 롱 스코어, 롱 타임 스탬프, 그리고 딕셔너리로 스트링 오브젝트를 가지는 other 데이터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other 데이터는 현재 제가 구현하는 상황에서는 크게 사용될 일이 없으므로 기본으로 넣을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기화를, 각 변수에 대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고요. 스코어는 스코어. 네, 이렇게 게임상에서 유저 아이디, 유저네임, 스코어, 타임스탬프 등을 넣어서 이 유저 스코어라는 데이터 오브젝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게임에서 생성한 것과 다르게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넘어온 값으로 생성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저 스코어의 new는 데이터 스냅샷이라는 객체를 받아서 유저 스코어라는 객체를 생성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할 것입니다. 유저 아이디는 레코드의 차일드. 이 레코드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미리 구성했었던 데이터베이스를 보여드리면, 저희는 가장 루트에서 all scores라는 데이터 항목을 만들어서 그 아래 다음과 같이 데이터들을 입력을 할 것입니다. 이
난수화된 데이터 항목 하나가 유저 스코어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스냅샷에서는 이 데이터 한 단위가 넘어올 것이고요. 이 데이터 단위 내에서 child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각 하위 필드로 이동을 하여 값을 얻어올 수 있도록 지정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저희가 데이터 패스라고 이름 지어준 키 값이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코어, 타임스탬프, 유저 아이디, 유저네임. 따라서 저희가 이 한 필드가 넘어오면은 유저 아이디를 얻어오기 위해서 유저 아이디 패스로 이동을 하고 유저 아이디 패스의 밸류를 스트링으로 얻어오도록 합니다. 만일 레코드에 child의 유저네임 패스가 존재를 한다 그러면은 유저네임은 레코드에 child의 유저네임 패스의 밸류를 스트링 값으로 얻어오시면 됩니다. 네, 스코어나 이제 다른 필드들도 마찬가지고요. 만일 int 64형이죠. 롱형이니까 try pass로 레코드에 child의 스코어 패스를 지정을 해서 밸류를 스트링으로 일단 얻어오신 다음에 out 스코어로 패스를 하시면은 this의 스코어는 스코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this의 스코어는 int 64의 min 밸류로 지정을 하면은 예외 처리가 되겠죠. 타임스탬프도 마찬가지로 int 64의 try pass로 타임 스탬프 패스를 스트링으로 변환한 다음에 타임 스탬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this의 타임 스탬프는 타임 스탬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코드의 child의 other 데이터 패스가 존재한다면 child의 other 데이터 패스의 가 또 다른 하위를 children 또 다른 하위 자식들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것은 이제 딕셔너리로 순환을 하면서 값을 얻어와야 됩니다. 따라서 others 데이터는 new 딕셔너리로 생성을 해주시고요. 포이치를 사용하여 value in 레코드의 child의 other 데이터 패스의 children들을 처리를 합니다. other 데이터의 key value에서 키 값은 key value의 밸류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파이어베이스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단위인 데이터 스냅샷 레코드를 얻어와서 그 레코드에서 하위 자식들에 대한 이름으로 검색을 하여 그 값들을 얻어와 할당을 하는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create score from
레코드라는 함수를 생성을 하여 스냅샷에서 얻어올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if 레코드는 null이라고 하면은 null 데이터 스냅샷 레코드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반환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스태틱 함수로 만든 이유는 이 데이터 스냅샷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생성자를 바로 호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널값 반환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스태틱으로 레코드에서 유저 스코어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레코드의 차일드에 유저 아이디 패스가 존재한다면 스코어 패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임 패스가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유저 스코어 레코드이기 때문에 유저 스코어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만일 정상적인 유저 스코어 레코드가 아니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invalid 레코드 포맷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저희가 유저 스코어를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에 쓰기를 할 때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는 제이슨형 포맷에 한 단위로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이슨으로 변환하기 위한 toDictionary라는 유틸리티 함수를 구현을 하겠습니다. 디셔너리의 스트링의 오브젝트는 toDictionary라고 함수를 생성하겠습니다. return new 스트링 오브젝트로 생성을 하고요. 유저 아이디 패스 키 값을 넣어주시고 value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저네임 패스에 유저네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스코어 패스에 스코어를 넣어주시면 되고 타임 스탬 패스에 타임 스탬프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other 데이터 패스에 other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은 제이슨을 위한 딕셔너리 구조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네, 이제 실제 이러한 유저 스코어를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하는 리더버드 컨트롤러를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더보드 컨트롤러는 모노비헤이브에서 상속을 받게 할 것이고요. 이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레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읽고 쓰기를 하지만 스레드 내에서는 메인 스레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좋은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업데이트에서 읽기 쓰기가 완료가 되면은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해주도록 모노비헤이브에서 상속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베이스 스레드에서
모노비헤이비어로 이벤트를 날려주기 위한 인자를 먼저 구성을 하겠습니다. 클래스 유저 스코어 아규먼트라는 이벤트 아규먼트에서 상속받은 오브젝트를 생성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더보드 아규먼트라는 이벤트 아규먼트를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스코어 아규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유저 한 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읽기 쓰기에 대한 이벤트 파라미터가 되고, 리더보드 아규먼트 같은 경우는 이 유저 스코어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public 유저 스코어의 스코어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고요. 이벤트 인자로 넘길 때 메시지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저 스코어의 스코어라고 스트링 메시지를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더보드 아규먼트 같은 경우는 약간 값이 틀린데요. 데이터 타임으로 스타트 데이터와 데이트 타임 엔드 데이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 스타트와 엔드 데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순위 리스트를 서버에서 얻어올 때 전체 순위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일주일 단위의 순위표가 될 수가 있고, 하루 단위의 순위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스타트와 엔드 데이트를 인자로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로 유저 스코어를 스코어스라고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자들을 먼저 구현을 하였고요.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초기화를 스타트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네, 이 데이터베이스 초기화를 위해서 파이어베이스 이니셜라이저라는 파이어베이스 이니셜라이저라는 오브젝트를 먼저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